자, 여기 제목을 보면 산업화라고 나오죠?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경제개발이에요. 경제가 엄청나게 개발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문화랑 일상생활의 모습이 변화하는 부분을 보는 파트입니다. 여기 각 출판사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 공통된 부분만 추린 거니까 출판사에 상관없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죠. 의, 식, 주. 의는 옷을 말하죠. 옷이 변했고, 식, 먹는 게 변했고, 주,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변했습니다. 먼저 의 생활은 서양식 복장을 입기 시작하죠. 한복을 안 입어야지 잘. 그러다가 60년대부터 기성복을 생산합니다. 60년대는 우리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죠. 그래서 공장에서 옷을 막 찍어내는 섬유 공장이 많이 있었잖아. 그래서 옷을 막 찍어냅니다. 그래서 옷을 막 찍어낸 공장에서 만든 옷을 기성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옷을 만들고 똑같은 옷을 입기 시작했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간이 가면서 이런 거 미니스커트, 청바지, 티셔츠, 스포츠 패션 지금은 당연하지만 이때 등장했을 땐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진 볼까요? 미니스커트, 청바지랑 티셔츠, 스포츠 의류 이런 것들이 이때 등장합니다. 특히 이 미니스커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엄청나게 파장이 컸어. 여자가 무슨 치마가 저렇게 짧어?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자를 들고 다니면서 치마 길이를 통제할 정도로 엄청나게 반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걸 미니스커트 흔하잖아. TV 보면 아이돌 같은 경우는 뭐 빤스만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정도로 시대가 변했죠. 근데 이 당시 때는 과도기로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식생활, 먹는 게 바뀌었어요. 60년대가 되면은 쌀이 부족해져요. 60년대 아까 경제 개발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농촌 인구들이 다 도시로 가다 보니까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60년대 되면은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쪽만 하더라도 어머니 형제가 9명이야. 아버지 쪽 7명.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베이비 부머 세대라 그러죠. 그런 세대들이 많아지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부족해. 그러니까 쌀이 부족해지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혼식과 분식입니다. 요거는 좀 외워둬야 돼요. 혼식은 이거 혼이 섞었다라는 거야. 뭘 섞었냐면 쌀 음식과 밀가루 음식을 섞은 거야. 그래서 쌀만 먹지 마라. 밀가루랑 섞어서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뭐 설렁탕집 한번 가보세요. 설렁탕 국물에 밥 말아서 나오죠. 근데 잘 보면은 거기 면도 나와. 그 면도 박정희 때야. 박정희가 면을 넣으라고 했어. 쌀만 먹으면 쌀이 부족해지니까 면발도 넣어서 같이 먹어라. 그리고 공깃밥 지금은 많이 나오죠. 근데 옛날 공깃밥 사이즈 보면은 사이즈가 되게 조그맸어. 그거를 정부가 통제했어. 공깃밥 사이즈마저도. 왜? 쌀 조금 먹어라. 그런 식으로. 학교 도시락 싸올 때 쌀밥만 싸우면 두들겨 맞았습니다. 쌀에다가 보리밥 같은 거 섞어서 왔어야 됐어. 그래서 자기 부자라고 쌀만 이렇게 섞어서 오면은 담임선생님한테 싸다고 맞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식. 이 분이 밀가루 분자라고 보면 돼요. 밀가루 음식을 장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식, 쌀과 밀가루 음식을 같이 먹던지 분식, 밀가루 음식만 먹던지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포스터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먹는 혼분식, 영양 많은 혼분식, 엄마의 분식 솜씨, 혼식으로 부강하고 건강 찾자. 딱 봐도 혼식과 분식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쌀이 남아돌잖아. 근데 이때는 쌀이 부족했다라는 거. 그리고 통일벼라는 걸 개발을 합니다. 연구원들 시켜가지고 야 개발해. 쌀 많이 열리는 거.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종자를 개량합니다. 나온 게 통일벼인데 우리 전통 쌀과 달라. 우리 전통 쌀이 이렇다라면은 통일벼는 이렇게 찌달해요. 그리고 우리 이게 되게 끈끈하잖아. 우리 원래 전통벼는 끈끈하잖아. 근데 이거는 푸석푸석해.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뭉쳐놓고 후 하고 불잖아. 바람을 불면 이게 다 날아갈 정도야. 그럴 정도로 끈기가 없고 찰기도 없고 맛도 별로 없어. 근데 열매는 많이 열려. 그래서 일단 배를 부르기 위해서 이런 통일벼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었다고 하죠. 이런 거 비슷한 거 보려면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 베트남 같은 데 보면 요 통일벼랑 비슷한 쌀들 이렇게 나오거든. 별로 맛이 없어. 이런 통일벼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많이 장려를 하고 많이 개발이 돼요. 빵, 라면, 국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같은 것들 지금은 흔하지만 이런 것들 이때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짜장면도 이때 등장해. 지금 보니까 선생님 배고프네. 선생님들 졸라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어제도 선생님 10시 퇴근했는데 가서 라면 먹었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최애 식품들 여기 다 있네요. 이런 것들이 박정희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혼분식을 장려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꼭 외워두세요. 자, 주생활,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 서양식,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이 등장했다라는 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70년대는 흑백 TV가 대세였고 80년대는 컬러 TV. 원래 그 전에 뭐였나요? 그 전에 라디오였었죠. 라디오가 쓰이다가 이제 TV들이 등장해서 TV를 통해서 정보를 얻죠. 우리 광복 때도 어땠어요? 일본이 패망하는 일본 천황의 육성을 라디오를 통해 들었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일본 천황이 패망 소식을 지지직 들으세요. 나 일본 천황인데요. 일본 좋대슈 해가지고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했잖아. 그러던 것이 TV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흑백 TV고 컬러 TV. 그래서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접하고 서로 정을 나누던 이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의식주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식생활에서 혼분식 정리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래요. 지금과 생각하면 좀 조잡하긴 하지만 그 당시 때는 혁신적인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교육. 우리나라만큼 교육을 잘한 나라도 없죠. 6.25 전쟁 끝나고 거지가 된 나라에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있어? 뭐가 있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한 거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교육을 강조했었고 성공했죠. 이승만 때는 국민학교 의무교육이었어. 의무교육이 뭐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교육까지 받아야 돼요. 이 의무교육이 이 국민학교가 지금의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이때는 국민학교였었지만 초등학교 이름을 바꾸게 되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633사제를 도입합니다. 미국 방식이에요. 우리 큰형이었던 미국의 교육 방식을 따르는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죠. 이게 이승만 때 확정이 된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장면 교육자치제 그 지역의 교육 일꾼은 그 지역 사람들이 뽑아라. 그래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같은 그 지역의 교육 일꾼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투표로 뽑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박정희 시대예요. 박정희는 국가주의를 좋아합니다. 국가주의가 뭐냐면 개인이 있죠. 우리 개개인보다 국가를 더 중시하는 거야.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태어난 것뿐이야. 너희들은 국가의 부속물, 어떤 재료일 뿐이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됐는데 이걸 교육에 써먹습니다. 그래서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달달달 암기를 시켜요. 요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야, 내가 태어난 이유가 나랑 부모님의 행복이 아니라 민족의 중흥,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태어났대. 첫 문구가 임팩트가 있죠.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가 이 당시 때는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야. 니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를 교과서 제일 첫 페이지마다 모든 과목에다 박아놓고 달달달 암기시켰어요. 암기 못하면 집에도 안 보내고 두들겨 팼어.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이거 달달달 외울 거야. 할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아? 메가커피가 아니라 메가 역사에서 알려줬어요 하면은 할아버지가 용돈 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의 향수를 자극시키는 국민교육헌장. 할아버지 국민교육헌장 알아요? 하면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머니한테도 국민교육헌장 외울 수 있어요? 하면 할머니가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에서 살면 이따위 태어났어. 근데 네가 어떻게 알아? 메가 역사에서 알려줬어요. 야, 졸라 좋은 채널이네. 구독, 좋아요, 박으라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조했습니다. 이거 지금도 하잖아. 이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기존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 이렇게 됐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바친다. 야,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몸하고 마음까지 바친대. 야, 지금 와서 선생님 면밀히 보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잔인한 것 같아. 나의 몸과 마음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래. 그래서 이것이 시대가 변했잖아. 박정희 시대 때는 이게 당연했지만 시대가 변해가지고 좀 바꿨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긴 하지만 좀 어감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국가의 부속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어떤 대한민국의 소속 일원으로서의 어떤 충성을 강조하는 걸로 좀 바꿨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것이 박정희 때라는 거예요. 그 국사교육 강조했고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죠. 그 국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나라를 구한 위인들을 동상을 이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 박정희 때 만들어진 거고 전국에 수많은 우리 나라를 구한 영웅들을 동상을 만들어서 박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시켜.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동상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이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약간 친일 논란이 있대. 이 동상을 만든 사람도 친일 논쟁을 빚고 있고 이 얼굴이 이 동상을 만든 사람 얼굴과 똑같대.
그리고 이 칼이 일본 칼이래, 생긴 게. 그리고 칼이 오른손에 들고 있어. 칼을 뽑으면 왼손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 이게 항복했을 때 이런 액션이라는 모습도 있고, 이 군복 자체가 우리 조선 군복이 아니야. 중국식 군복이야. 약간 좀 짬뽕이고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런 논쟁이 있다라는 거,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챗 GPT 쳐보세요. 아니면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박정희 때는 이걸 꼭 알아둬야 돼요. 국가주의 교육을 강조했었다. 국민교육 헌장, 국기단 맹세, 국사랑 위인동상을 세웠다. 그래서 개인보다 국가를 강조했었던 거 박정희라는 거.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반공교육, 군사교육 강조합니다. 학교를 군사식으로 개편해요. 학도호국단. 그리고 과목도 군사교육을 받는 교론 과목 만들고 학생들한테 반공교육을 강조시킵니다. 그 웅변대 발표회를 시켰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거, 빨갱이들을 싫어하는, 빨갱이들을 비판하는 반공 웅변대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학도호국단이 뭐냐면 이 사진 보세요. 학생들을 군사식으로 개편한 거야. 군대 가면은 뭐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이런 식으로 있거든. 그래서 학생 조직 있죠. 학생회 조직이 있죠. 그걸 군사식으로 개편하는 거야. 학생회장은 뭐 대대장, 그다음에 학급 반장은 뭐 중대장, 부반장은 뭐 소대장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학생들이거든요. 총 들고 있고 군대식으로 지금 줄 서서 앞에 교장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군대인지 학교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학교를 군사적으로 개편한 거, 학도 호국단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들한테 군사 교육을 시켜. 총 들고 있죠? 이 군복도 군복 대신에 교련복이라 해가지고 이런 거 입히고 군사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켰어요. 심지어 저기 강원도 전방 군부대 가가지고 총도 소개시키고 군생활까지 시켰어. 이런 것을 교론이라고 하고 선생님도 몇 년이지만 요거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련 과목, 학도 호국단 다 군사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웅변대, 반공 웅변대. 반공이라는 게 뭐야?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거잖아. 6.25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당시 분위기 이랬어. 빨갱이라고 하면은 되게 싫어했었어. 그래서 빨갱이 때려잡자 이런 거를 연설을 했었어야 됐어. 학생들한테 이걸 대우를 시켰어. 누가 빨갱이 싫어하나 발표를 시킨 겁니다. 이걸 반공 웅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뭐라 하겠어요? 저는 빨갱이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피도 파란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빨강이들을 규탄하는 반공 웅변대회를 학생들한테 대회를 열면서 가스라이팅 시켰다라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그랬어요.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북한하고 대결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 강조합니다. 실업계 고교는 지금으로 치면 특성화고예요. 지금은 선생님도 중학교 써봤지만 애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싶어 하거든. 근데 이때는 특성화고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서울대 막 20명 보낼 정도로 엄청나게 공부도 잘했었고 취업도 잘 됐어. 여기 나면 은행에 바로 취업을 하고. 그래서 왜냐면 박정희가 여기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기술자를 배출해서 어떤 산업의 인력으로 쓰기 위해서 인문계 학교보다는 특성화고를 되게 강조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실업계 고교로 불렀었다라는 거. 그래서 박정희는 국가주의 교육, 그리고 실업계 교육 요 강조했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전두환 때는 국민윤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고 중학교로 의무교육을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중학교는 자퇴, 퇴학 이런 게 없죠. 무조건 중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돼. 왜? 이때부터 중학교까지는 배워야지 빠가 소리, 멍청하다는 소리 안 듣는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했던 것이 전두환 때부터 시골부터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고 시험에 나오는 거 얘기해 줄게요. 박정희 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일단 60년대, 70년대부터 학교가 많아지고 개나 소나 다 학교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중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박정희 때 난리가 났어. 무주파동이라는 게 터졌어요. 이때는 명문중학교가 있었거든. 명문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를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 때부터 명문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박터지게 공부를 시켜. 그러다가 중학교 시험이 나왔는데 엿을 만드는 시험이 나왔나 봐. 이것을 무주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연 과목이었는데 엿을 만드는 순서예요. 여기 3번 보면은 엿기름을 160g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18번 보세요. 3번과 같은 일에서 엿기름 대신에 넣어도 좋은 것은 한마디로 엿기름을 넣어야지 엿을 만들 수 있는데 엿기름 대신에 넣어도 엿을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정답은 디아스타제거든. 근데 문제는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었나 봐. 무즙이라고 아들이 딸이 답을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틀린 거야. 이게 정답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학부모들이 무슨 개 같은 소리냐. 무즙으로도 만들 수 있다. 문제가 오류 있다. 근데 교육청에서 그거 인정 안 한 거야. 그래서 화가 난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엿을 만든 거야. 가져가가지고 서울시 교육청 가가지고 난리를 피운 거야. 야, 이 새끼들아, 봐라. 무즙으로 엿 만들었다.
엿먹어 이 새끼들아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겨. 그래서 이게 신문에도 나왔네. 엿먹어보라, 엿먹어라 새끼들아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가지고 문제 오류 있다 해가지고 항의했었던, 지금쯤엔 민원 제기한 거죠. 신문고 대신에 이때는 학부모들 확보했어. 화끈해가지고 그냥 엿 만들어가지고 엿먹어 새끼들아 해가지고 뒤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가 돼가지고 무주파종이 딱 터진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막 이게 골치 아프잖아. 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앞으로 중학교 시험 보지 마 해가지고 중학교를 시험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무시험으로 중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그러면은 어느 중학교 가는지 어떻게 결정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야 지금은 우리가 챗GPT라든지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결할 거 아니야 뺑뺑이로. 근데 요새는 이때는 수작업으로 뺑뺑이를 돌립니다. 요 통에다가 중학교 이름을 쓴 구슬을 놓고 돌려라 해가지고 떼그로로 나오면은 딱 써여 있겠죠. 서울 중학교 뭐 대전 중학교 이렇게 써 있으면 글로 배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요것을 뺑뺑이라고 부르죠. 뺑뺑이. 여러분 들어봤나요? 뺑뺑이. 선생님 때도 뺑뺑이였는데 뺑뺑이 복불복이죠. 운이 좋으면 좋은 중학교, 나쁘면 나쁜 중학교. 근데 문제는 좋았어. 뺑뺑이로 하니까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명문 중학교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애들도 중학교 가려고, 좋은 중학교 가려고 시험 볼 필요도 없어졌죠. 애들이 좋아했죠. 또 박정희 대통령이 확고합니다. 확실해요. 화끈해가지고 고교까지도 부담을 줄여줬어. 고교 평준화. 옛날에는 고교, 명문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어. 각 지역에 다 있었어요. 서울을 얘기 들어볼까요? 서울의 최고 명문고가 경기고등학교였어요. 그다음에 뭐 서울고, 뭐 경복고, 뭐 휘문고 등등등 있었는데 여러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었는데 서열이 있었어. 제일 위가 경기고등학교였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좋은 경기고등학교나 이 아래 학교들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박터지게 졸라 열심히 공부한 거야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도 골치 아프거든. 아까 무주파동처럼 중학교 입시도 박터지는데 고등학교 또 박터지잖아. 야 저것도 없애버려 해가지고 고교도 평준화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고입 연합고사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랑 이거 쌍이야. 그래서 고입 연합고사만 합격하면은 고등학교를 배정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고입 연합고사 성적 가지고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고교 평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 했던 요 두 개 외워야 돼요. 중학교 무시험, 그다음에 고교 평준화. 요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학교 갈 땐 이렇게 했었어요.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이거 예비고사에 합격을 해야지 대학교 갈 수 있었거든. 그래서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으면 그 학교에 가서 본고사를 치릅니다. 뭐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연세대 가고 싶다? 아니면 고려대 가고 싶다? 그럼 그 학교로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시험을 봤어야 됐어. 그래서 예선 시험인 예비고사를 합격을 하면은 각 대학교로 가서 본고사를 보는 이런 구조였었거든. 근데 문제는 예비고사도 준비해야 돼. 그 서울대 시험 준비하고 연세대, 고려대 각 대학교의 본교사를 또 따로 준비해야 돼.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도 부담을 줄여줍니다. 본고사랑 예비고사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학력고사로 통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학력고사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게. 그리고 대학 졸업 정원제라는 걸 실시를 해요. 대학교를 입학이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다. 인원을 확 늘려버려. 신입생 인원을. 야 100명 입학시켜. 옛날에 50명 입학시켰으면 100명만 입학시켜. 대신에 졸업은 50명만 졸업시켜. 한마디로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근데 당장은 고등학교에서 입학하기 쉬웠으니까 부담은 좀 줄어드는 거지. 이것을 졸업 정원제라고 합니다. 50명만 졸업하면 50명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편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남학생들이 희생을 했어요. 야, 내가 남자니까 나 어차피 군대 가야 되니까 나 군대 갈게. 나머지 여자애들 니들 50명 안에 들어서 졸업해. 이런 식으로 양보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졸업정원제 때문에 남자들이 군대를 많이 갔었다고 해요. 이것을 졸업정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고사나 예비고사 없앤 거라든지 졸업정원제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을 줄여준 거죠. 부담을 또 줄여줬어요. 과외 같은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근데 일설에는 본인 자식들은 몰래 시켰다는 설도 있는데 확인할 수는 없고 과외를 금지시켰어. 그래서 야밤에 학원, 과외 다 금지시킵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간 몰래 문 닫고 몰래 촛불 켜고 이렇게 과외하는 학생도 있었고, 심지어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자식을 과외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 편법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두발 교복 자유화. 보니까 어때요? 학생들이 다 좋아할 만한 것들이죠. 그래서 전두환이가 머리가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머리 회전력이 좋기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진 전두환. 왜 머리를 굴렸냐?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본고사, 예비고사 폐지시켰고, 그리고 졸업정원제 했었고, 과외 금지시켰고, 두발교육 자율화시켰다. 뭔가 학생들한테 배려를 했다.
전두환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김영삼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수능이 김영삼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얘기하기 위해서 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우고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꼭 나올 것만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 식생활에서는 혼분식을 쌀이 부족해서 박정희가 강조했었다라는 거 알아두고, 여러 가전들이 등장했었다는 거 알아두고, 교육에서는 박정희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 개인보다 국가를 강조했던 거 사례, 국민교육 헌장 암기시켰고, 국기에 대한 맹세, 위인 동상, 국사교육보다도 국민교육 헌장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사교육, 반공교육, 그래서 학도단, 교련, 반공, 웅변대 이해만 하세요. 이런 게 중요해요. 특히 국민교육 헌장 같은 국가주의 교육이 강조됐다는 거 중요하고, 박정희 역시 중요해요. 아무래도 박정희가 18년 욕한 거 아닙니다. 18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를 무시험 제도로 했고 고교 평준화로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서열을 없앴다라는 거. 그리고 전두환은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본고사, 예비고사 폐지했고 졸업정원제 실시했고 과외 사교육 금지시켰고 중고등학생들 두발교육 자유화시켜서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래서 사랑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머리털 다 빠졌다. 전두환. 그래서 박정희랑 전두환이랑 구별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수능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왕 한 거 이것도 볼까요? 요 정리한 거 짧게 볼게요.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역사는 암기라서 반복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꼭 외워야 될 거 뭐 있었어요 아까? 그렇죠. 그렇죠. 무주파동, 중학교 무시험, 고교 평준화. 무주파동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무시험과 평준화였다는 거 알아두고, 그리고 혼분식 장려했던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반공 국적 교육을 강조했었다는 거. 그래서 교련 과목, 학도 호국단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주의 교육을 위해서 국민교육 헌장을 강요했었다라는 거 알아두고, 전두환은 사교육 금지시켰고 대학 정원제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때 수능이 만들어졌고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은 웬만한 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흐름만 좀 알고 선생님 강조한 것만 외우면은 충분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60년대 후반부터 기성복 생산 맞죠? 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혼분식 맞죠? 이승만 정부 초등학교 의무를 법으로 했다.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해야지 맞죠? 그래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 바꾼 사람은 김영삼 때고, 김영삼 학력고사를 시행해서, 아니죠, 김영삼은 뭐 했어요? 수능을 실시했죠. 학력고사는 누구 세대라 그랬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박정희는 국가주의 교육, 국민의 과목을 강조했었다. 국민의 요건 몰라도 돼요. 국가주의 교육 강조했었다. 요거 정도만 맞다라고 해줄게요. 요 뒤에 거 공부하지 마세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했나요? 박정희 대통령은 혼식과 분식을 강조했었죠. 쌀과 밀가루를 섞어 먹는 거, 분식은 밀가루 먹는 거. 1980년대는 칼라 TV가 만들어집니다. 그 여러 가전제품들이 등장했었고, 전두환은 본고사랑 예비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를 도입했죠. 학력고사 세대. 김영삼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이라고 부르죠. 이승만 정부는 국민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했습니다.